네, 반갑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텀이 있었죠? 그동안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계속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솔직히 되게 궁금한데 제가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또 다시 과정을 시작을 했으면 시작한 과정을 얼마나 또 잘 쭉 따라서 나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기본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객관식 과정에서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 더 이렇게 그 박차를 가해서 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범위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근데 기간이 좀 짧죠. 많이 짧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걸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문제에서 어딜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변리사 시험을 볼 때 사실 되게 좀 저로서도 참 힘든 게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이상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라는 게 없이 그냥 좀 들쭉날쭉한, 일정한 수준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할 만큼 어떤 때는 진짜 다른 시험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오로지 변리사 시험에서만 나오는 지문, 뭐 여기서만 나오는 판례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막상 또 변리사 시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또 나오느냐, 또 반복되지도 않고 막 그냥 몇십 년 만에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오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또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난이도 평이한 문제들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어차피 양적으로 최대한 넓힐 수는 없어요. 양적으로 최대한 넓힐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거의 한 3달 가까이 공부를 했었던 기본 과정에 비해서 요건 2달이 채 안 되는, 훨씬 더 기간이 좀 줄었잖아요. 그냥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잖아요.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보는 양 자체는 좀 더 좁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더 좁히되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몰랐다 하더라도 읽어가면서 대법원에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느낌으로 갔을 것이다 싶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 뭐 이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 어렵게 내는 문제들, 뭐 만점 맞지 말라는 취지에서 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다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합격을 위한 점수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제가 10년치 문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10년치 문제. 그러니까 2014년도 시험부터 2023년도에 올해 초에 실시됐던 시험까지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도별로, 그러니까 조문 순서에 최대한 가깝게 배열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챕터 내가 잘 안다, 이 챕터 내가 잘 모른다, 이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삼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자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좀 익숙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험 경력이 긴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짧은 분들도 있는데, 경력이 긴 분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문제들이 좀 많을 거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하진 않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가 나는 여러 차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민법 점수는 어느 정도 만들어 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습을 권장을 합니다.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예습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객관식 과정부터는 내가 일정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습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복습을 권장을 드립니다.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경력이 짧은 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습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만 아파요. 이게 딱 봤는데 모르는 문제만 많이 나와 있고 마음이 아프죠. 그죠? 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문제 풀면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 시험 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예습보다는 복습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객관식 문제들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요령이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모든 지문을 뜯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지문을. 그러니까 지문별로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잘 이해하고 있는 지문이냐, 아니면 내가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 지문이냐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문별로도. 물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길게 읽지 않는 지문들이 막 나옵니다. 아, 이 부분에서 요런 단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떤 결론인 거야? 어떤 판례 묻는 거야? 라는 게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역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자체를 한 3회독 정도 할 때까지는 할 때는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물론 그래도 실력이 쌓임에 따라서 점점점 공부하는 양 폭은 줄어들어요. 점점점. 이 공부량을 줄여나가면서 객관식도 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진짜 어느 순간 내가 한 70% 정도는 대충 읽어 넘기는 그런 수준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되는구나. 시험 보면은 그래도 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수는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일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한두 차례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정말 미묘하게, 정말 세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사실 이거를 과정을 전체를 다 듣기보다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진도를 나갈 때 책 앞에서부터 뭐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꾸준히 같이 좀 들으시면서 같이 뭐 예습하고 내용 챙겨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한 2회독, 3회독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1, 2, 3, 4, 5번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에 이제 O 지문을 찾는 문제도 있고 X 지문을 찾는 문제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특히나 X 지문을 찾는, 그러니까 X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디가 어떻게 틀렸느냐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체크를 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은 O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처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뭐 나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OX 지문을 따로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네. OX 특강도 있기도 하고 가끔 보면은, 그 다음에 OX로만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그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드는 책이에요.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드는 책인데, 그만큼 수험생 스스로가 공부를 할 기회를 또 줄이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해설지 이런 거 안 만들어 주잖아요. 해설지를 스스로 자기 노트에다가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에서는 통하지만 저한테는 또 통하지 않죠. 아예 대학 강의할 때도 달라 그러면 안 줬어요. 안 줘요, 잘. 말한 걸 알아서 받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강의 평가 점수 막 긁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불친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써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기로 모였으면 공부를 하도록 제가 좀 이렇게 닥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 첫 시간에 나가는 부분은 채권이에요. 네, 채권이에요. 보통 민법 총칙 보고 물권 보고 그 다음에 채권 보고 이런 순서대로 나가잖아요.